재미와 흥미를 더한 낮과 밤이 다른 그녀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종방까지는 단 2화를 남겨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 14화에서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죠. 임순과 지웅 엄마가 왜 실종되었는지 그동안 많은 분들이 궁금해했었는데요. 드디어 그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자신의 얼굴을 알고 있는 임순을 죽이고 임순을 죽이는 현장을 목격한 지웅 엄마를 살해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범죄 현장을 은폐하고 또 은폐하려다 보니 연쇄살인을 계속 저질렀던 것이죠. 이 상황을 볼 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일 텐데요. 완전 범죄는 없고 자신은 알 수 없으나 현재 내가 하고 있는 행위를 누군가는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몰른 현 시대에는 구석구석 설치되어 있는 CCTV가 지켜보고 있지만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이슈가 되었던 것이 바로 지금까지의 연쇄살인범이 공은심으로 밝혀졌죠. 물론 이에 대해서는 많은 시청자분들의 다양한 의견들도 있기는 합니다. 공범이 있는 거 아니냐? 어떻게 여자인 공은심이 혼자서 저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가능한 일이냐 등등입니다. 더구나 공은심의 인물 소개란을 보게 되면 누구도 그가 연쇄살인범이라고 예측할 수가 없게 되어 있죠. 공은심은 천상 여자의 조신한 말투며 몸가짐이 천상 양갓집 규수라고 되어 있는데요. 잘 가꾼 외모는 임순보다 어려 보일 정도이고 지금껏 손에 물 한 방울 묻혀본 적 없을 것 같은 고상함이 넘쳐 흐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그의 인생 목표는 돈 많은 호랍이 꼬셔서 노후 대비 탄탄하게 하는 게 목표인데요. 그때 공은심 눈에 들어온 사람이 바로 부인은 없는데 자식들은 죄다 미국으로 이민 간 시니어 인턴 백철규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 인물 소개란을 기준으로 볼 때 정말 소름 끼치는 부분이 있죠. 바로 손에 물 한 방울 묻혀본 적 없을 것 같은 고상함이 흐른다 이 부분인데요. 그런 사람이 도끼로 사람의 머리를 내리치고 팔다리를 잘라서 살해하는 연쇄살인마라는 것이죠.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정말 사람 외모만 봐서는 알 수 없다는 생각에 공포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의문인 것은 있죠. 미진이 고나흔을 살해하고 도망치는 공은심을 목격했을 때 차 안에서 나는 특이한 향을 맡았다고 했었는데요. 그것도 오랜 시간도 아니고 찰나의 순간에 맡은 냄새였죠. 그렇다는 건 그 향이 정말 특이하고 일반적이지도 않으며 강하게 느껴졌다는 것인데요. 14화에서도 알고 보니 공은심이 자신의 라카의 보관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죠. 그런데 여기서 의문인 것은 백철규는 왜 그 냄새를 맡지 못했냐는 것이죠. 혹시 그가 비염이라도 있는 것일까요? 공은심은 인턴들이 대화할 때 백철규를 옹호하는 발언들을 많이 하고 또 그와 항상 가까운 곳에 있었는데요. 그렇다는 건 백철규가 먼저 냄새를 알아채는 게 맞는 것이 아닐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죠. 설마 공은심과 백철규가 공범은 아니겠죠? 공은심은 백철규로부터 24년 전에 펜타닐을 공급받은 단골이었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공기철로 개명한 공은심이 또다시 백철규로부터 펜타닐을 공급받고 있는 상황이었죠. 일반적으로 아주 두터운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이상 오랜만에 나타난 그가 다시 펜타닐을 공급받는 상황 또한 일반적이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임순 또한 함께 근무를 했는데 왜 냄새를 맡지 못한 것일까요? 특히나 여자 라카도 같이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말이죠. 혹시 잔뜩 꾸미고 나온 공은심의 화장품 냄새와 향수 냄새 때문이었을까요? 공은심이 그 많은 사람을 살해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쩌면 바로 이것의 힘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마약이죠. 마약의 정의를 보면 소량투여시는 정신이 명료해지고 기분이 약간 고양되고 심장이 빨리 뛰고 혈압이 올라간다고 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과량투여 시에는 환각 및 신경이 예민해져 불안감을 유발하여 반사회적이고 폭력적인 양상을 띠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 반사회적이고 폭력적인 양상에 답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살해 현장에서 계지훈과 경찰관의 대화를 보면 살아있는 상태에서 신체에 손상을 가했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왜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사람을 죽였냐는 것에 이 두 사람은 혀를 내둘렀는데요.
어쩌면 그가 범행 전에 약을 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확률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렇게 고통을 가하면서까지 죽일 이유는 없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은심의 행적에 많은 의문이 남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가 나오키를 죽이면서까지 서안지청에 들어온 이유는 분명 계지운 검사 때문인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죠. 15화 예고편에 보면 공은심의 이런 대사가 나오는데요. 그러게 가만히 있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왜 20년 전 일을 다시 끄집어내냐고 말이죠. 그렇다는 건 계지웅이 엄마 미제 사건 수사를 위해 서안지청에 내려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하나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럼 임순은 왜 가만히 둔 것일까요? 사실 지웅 엄마가 살해된 건 임순 살해 현장을 목격했기 때문인데요. 지웅이 자신이 살해한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건 자신이 죽인 사람들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고 역으로 임순 또한 기억하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고죠. 지웅은 여자인 자신의 힘으로 제압하기 어렵지만 나오키를 살해한 것으로 보아 임순은 충분히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가능했을 텐데 말이죠. 그런데 14화 장면이나 15화 예고편을 보면 미진이 임순이라는 사실은 모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에 하나 임순에 대해 조금이라도 미심쩍은 부분이 있었다면 분명 임순을 미행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고원이 임순 정체를 알았듯이 공은심도 임순의 숨겨진 정체를 알 수밖에 없었을 테고 말이죠. 이 드라마에서 답답한 설정 중 하나를 꼽으라면 바로 이것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 계지웅 검사는 서안지청으로 내려올 때 엄청나게 수사력이 뛰어난 검사로 묘사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까지의 전개에서는 계검사의 예리한 수사가 진행되는 부분은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자신의 여자친구이자 자신과 함께 일하는 임순이 몸이 바뀌는 상황도 14화까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적어도 14화에서는 알았어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둔해서 어디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임순과 계검사가 역할이 바뀌었어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상상도 해보게 되는데요. 미진이 자신의 몸으로 정상으로 돌아가게 되면 마지막으로 다시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중에서도 현재 임순이 일하고 있는 검찰 수사관 시험에 응시하는 것이죠. 사실 현재 사무실에서 업무 처리 능력을 보면 임순이 가장 예리하고 뛰어난 것으로 보이는데요. 수사 업무뿐 아니라 사무 업무에 필요한 능력까지 제대로 갖추고 있죠. 게다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임순이 이 일을 즐기고 있었다는 것인데요. 수사관과 함께 백철규 화동병원 압수수색 나갈 때 임순의 모습은 정말 당당해 보이고 그 누구보다 즐기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었죠. 일전에 계지웅이 미진한테 다시 공부해보는 건 어떠냐고 물은 적이 있었는데요. 미진은 합격하는 것보다 또다시 상처받을까 두려워하는 모습이었죠. 어쩌면 이번 위기를 잘 넘겨서 지웅의 적극적인 서포트 아래 공무원 시험에 재도전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이번에는 50대 임순이 아니라 20대 미진으로서 당당하게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 부모님에게 합격 소식을 전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시생 9년 만에 수사관 합격이라 생각만 해도 멋지지 않나요? 15화 예고편에서는 미진이 공은심에 쫓겨 도망가다 들판에 쓰러져 있는 모습이 보였는데요. 그리고 그 사람은 미진이 아니라 임순이었죠. 지웅 또한 미진을 부르며 달려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아마도 이때 미진과 함께 우물에 빠졌던 고양이가 이 두 사람 앞에 다시 등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건 미진이 스스로 자신의 저주를 풀었기 때문이죠. 바로 억울하게 죽은 임순과 지웅 엄마의 죽음을 밝혀낸 것인데요. 저주가 풀린 미진은 임순의 모습은 사라지고 이제 온전한 미진 자신의 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언제나 제게 큰 힘이 됩니다.